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서울의 대표적인 코스이자 북한산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북한산 16성문 종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산 16성문 종주는 북한산 12성문 종주, 북한산 14성문 종주라고도 불리우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뒤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주 코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종주라고 하면은 불수사도북을 한 번에 가거나 혹은 뭐 불수종주, 사도북 종주 혹 뭐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경우도 좀 있고 관악산에 11국기봉 종주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북한산 16선문 종주 이 정도가 서울에서 유명한 종주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북한산 16선문 종주이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는 힘든 산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게 두 번째긴 한데, 근데 종주라는 것이 등산을 하다 보면 체력이 이렇게 슬슬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체력을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한 번씩 가보면 좋은 것 같고요. 종주답게 난이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꽤나 어렵고요. 등산을 꾸준히 하셔서 체력에 좀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분들만 도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산답게 꽤 험한 구간도 많고요. 특히나 이 구간의 의상능선 구간을 좀 타는데요. 그 구간이 좀 험하니까 등산화를 꼭 신고 가셔야 되고요. 서울에 있는 산답게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풍경은 북한산 자체가 워낙 예뻐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 많이 만날 수 있고요.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북한산성 5대문 중에 하나인 중성문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국령사 대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의상능선에 올라서 바라보는 국령사와 원효봉 그리고 북한산 정상부의 모습이고요. 이 부분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의상능선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의상능선 편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은 그리고 북한산 주능선의 모습이죠. 네, 이것도 의상능선에서 찍은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 그리고 노적봉 그리고 만경대 그리고 인수봉 그리고 염초봉의 모습입니다. 종주 중에 서울 시내의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남쪽 서울 시내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북한산 주능선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날이 조금 흐려갖고 시내가 좀 흐릿했어요. 네. 네, 이거는 북한산 주능선의 모습이고요. 북한산성을 따라서 한 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네, 이거는 용안문을 지나 백운대 앞문을 가는 길에 찍은 백운대의 모습이고요. 이 부분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 부분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위에 태극기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 사람 있는 거는 여기가 진짜 히든 스팟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아는 분이 몇 분 없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원효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효봉 조금 다른 앵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찾아가는 길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은 지도 어플에서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죠, 여기. 네, 주소는 언제나처럼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고요. 입장료는 없고 주차료는 1 최대 13,000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보통 불광이나 구파발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매표소, 그러니까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여기 대서문을 거쳐서 중성문을 지났다가 다시 조금 돌아와서 국령사 갈림길에서 다시 국령사를 거쳐서 가사당한문으로 오르고요. 의상봉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의상능선이거든요. 그래서 가사당한문에서는 의상능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여기 용혈봉, 용취봉, 증취봉,
뭐 거기 지나면은 부안동 안문, 그 다음에 여기 나한봉, 나월봉 지나면 청수동 안문, 그 다음에 여기 뭐 문수봉이 있는데 문수봉은 들려도 되고 안 들려도 되고, 그 다음에 대남문, 대성문, 보국문, 그 다음에 대동문까지. 문수봉에서 대동문 그 지나서 여기 만경대 2까지를 보통은 산성 준응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 상선 준응선을 따라서 이렇게 용안문까지 가면 되고요. 용안문에서 이렇게 만경대 사면을 따라서 네, 백운대 안목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다시 100m를 돌아 내려와서 이렇게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를 내려오다 보면은 원효봉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봉 갈림길에서 원효봉 방향으로 거치면은 북문 거쳐서 원효봉 넘어서 서안문 거쳐서 내려오시면 되는데, 여기 뭐 보통은 여기까지 와서 차를 갖고 왔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성 매표소로 오는데, 보통은 좀 여기서 차 안 갖고 오면 이쪽으로 나오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쪽 효자리 쪽으로 나와서 대중교통 타고 귀가를 합니다. 길이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북한산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면은 길 찾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개해드린 코스는 16성문 또는 14성문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문이 총 여기 숫자가 좀 써 있잖아요. 그래갖고 총 16개예요. 여기 써있는 숫자들은. 근데 16성문 종주나 14성문 종주랑 똑같거든요. 14성문 종주는 뭘 빼는 거냐면 여기 수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16번이 수문이고 여기도 2번이 수문인데, 이 두 개를 빼면 14성문 종주라고 하고, 그리고 12성문 종주는 뭐냐고 하면은 여기 중성문이 갔다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성문을 안 들리는 코스를 12성문 종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성문에서 중성문이랑 시구문을 빠져서 12성문 종주라고 하고요. 네, 뭐 사실 저는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6성문 종주라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코스 저는 오늘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시계 방향으로 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처음이시라고 하면은 반시계 방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사당안문에서 여기 대남문까지가, 대남문 전에 문수봉까지가 의상능선인데 여기가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뒤로 돌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이쯤 오면 체력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봉우리 여기 대여섯 개를 넘어야 되는데 봉우리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돌아봤는데,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도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반시계 방향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산성 매표소의 중성문까지는 좀 만만한 편이고요.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중성문을 돌아 나와서 국령사를 거쳐서 가사당안문으로 오르는 길이 조금 가파른 편이어서 조금 처음으로 좀 힘들고요. 가사당안문에서 문수봉까지가 의상능선인데, 의상능선 편에서 설명해드렸지만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서 여기가 체력 소모가 좀 심합니다. 네, 문수봉이나 대남문까지 오면은 네, 용안문까지는 편하고요. 업다운이 좀 있는데 업다운도 짧고 경사도 그렇게 안 가팔라서 여기는 금방 갑니다. 용안문에서 여기 백운봉 안문까지가 지속적인 오르막인데 뒤편에 조금 가팔라요. 백운봉 안문 앞두고 한 200~300m 조금 가파른 편이고, 그 다음에 백운봉 안문에서 한 1.5km를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 갈림길에서 북문에서 원효봉까지 한 700m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은데 힘이 많이 빠져서 힘듭니다. 네, 그런데 원효봉 지나면은 이제 오르막은 없고요. 쭉 내리막이어서 크게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코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산 거리는 한 16km 정도 되고요. 보통은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고도가 한 727m, 그리고 상승 고도는 한 1200이 넘어서 꽤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네, 여기가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입구죠. 여기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주차 요금은 이렇습니다. 주차 요금이 싼 편이 아니에요. 네,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북한산 국립공원 여기 갈림길이 있죠. 여기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포장된 도로를 따라 오르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화장실이 꽤 있습니다. 네, 여기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원효봉이거든요. 우리는 이쪽으로 진행을 할 건데 좀 이따는 만약에 차를 갖고 와서 원점 회귀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이쪽은 백운대 올라가는 계곡길, 여기는 대서문길이죠. 여기는
원효봉에서 오는 길이죠. 이쪽으로 따라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올라가시는 길은 대서문까지는 800m, 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포장된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고요. 올라가다 보면 의상봉으로 빠지는 길도 있고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한 20분 정도 오면 대서문 첫 번째 성문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대서문의 설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서문, 중성문을 거쳐서 대남문까지 가는 이 길이 예전에 북한 산성의 주 도로였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 대서문이 어떻게 보면 정문 같은 역할을 좀 한 거고요. 대서문 위에는 이렇게 쉬는 곳도 있습니다. 북한 산성의 어떤 예적 그림이고요. 대서문에서부터 원효봉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요. 계속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앞쪽에 북한산 정상부가 좀 보이고 무량사를 지나서 계속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가 북한동 역사관인데 여기가 거의 마지막 화장실이니까 여기서 정비를 하고 출발하시는 거 추천을 하고요. 또 여기서 오른쪽으로 대남문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백운대나 원효봉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 가는 길에는 계곡을 오른쪽에 두고 올라가게 되고요.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진짜 절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다시피 길은 크게 힘들지 않고요.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특별히 풍경이 좋다거나 그런 곳은 아니고요.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코스입니다. 올라가시다 보면은 다리가 나오고 법용사 부근에서 국령사 갈림길이 나옵니다. 대남문 방향으로 가다가 중성문을 만나고 다시 여기까지 돌아와야 돼요. 여기서 중성문까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요. 금방 도착합니다. 네, 이렇게 중성문까지 오시면 되고요. 중성문에 인증을 하셨으면은 다시 국령사 삼거리로 내려오셔서 다시 국령사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법용사를 지나서 올라가게 되고요. 이 길은 뭐 크게 잊어먹을 게 없는데 국령사가 진짜 이 뭐냐 표지판에 정말 많이 붙여놨어요. 정말 길 잊어먹어 죽은 귀신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저는 2월 24일날 다녀왔는데 이때는 아직 얼음이 안 녹았어. 중간에 얼음 폭포가 꽤나 볼만하게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계곡이 흐를 것 같고요. 얼음 폭포가 꽤나 크더라고요. 저는 이날 아이젠을 한 번도 안 신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얼음이 안 녹았어요. 올라가시다 보면 뒤편으로 북한산 정상부가 슬슬 보이고요. 국령사 삼거리에서 2-30분 정도 오시면 국령사를 만나게 됩니다. 국령사는 국령대불이 좀 유명하고요. 의상능선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큰 불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꽤 크고요. 국령사 맞은편으로는 염초봉과 노적봉, 만경대 그리고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불 옆으로 오른쪽으로 등산로가 나 있고요. 여기서 또 따라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또한 2-30분 정도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가는 길은 뒤편으로는 풍경이 꽤 좋은 편인데 딱히 볼 곳은 없고요.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왼쪽 용출봉 오른쪽 의상봉으로 나눠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의상봉까지는 200-300m 되는데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힘이 남아서 전 처음에 갔을 때는 힘이 남아서 갔다 오긴 했어요.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용출봉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출봉으로 올라오면 가사당한문을 바로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가사당한문이고요. 가사당한문 앞에 있는 표지판인데 저희가 이쪽 2.7km 방향에서 올라온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의상봉 방향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남문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대남문에서 가는 길은 이제 의상능선 코스입니다. 북한산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험하기로 유명한 의상능선 코스이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험합니다. 근데 여기는 풍경이 너무 좋아요. 뒤편으로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원효봉과 염초봉 그리고 백운대 노적봉과 만경대 그리고 북한산 주능선의 모습입니다. 이게 북한산 주능선인데 좀 이따 여기를 지나갈 거죠. 이렇게 가파른 경사를 따라 올라가야 되고요. 지나온 국령사와 그리고 의상봉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상부도 보이고요. 의상 능선에 올라오면 여기서부터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경사가 만만하지 않고 험해서 꽤나 쉽지 않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용출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용출봉을 지나서 용혈봉을 가는 길은 꽤나 험한 구간이에요. 이 코스는 제가 이미 의상능선 코스편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 코스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의상능선 편을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살짝 내려왔다가 또 굉장히 거칠은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힘은 들지만은 네, 풍경 보면서 쉬엄쉬엄 가면은 되는 코스입니다. 네, 용혈봉을 지나서 이제 증취봉으로 가는 코스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맞은편에 비봉 능선이 조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3호 바위 비봉이죠. 네, 또 살짝 내려왔다가 대남문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또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보시다시피 경사가 만만하지가 않고요. 여기가 증취봉 꼭대기고요. 저는 요번엔 안 들렸는데 이 큰 바위 뒤로 돌아가시면은 증취봉 정상석이 있습니다. 증취봉을 지나서 또 내리막을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좀 험한 구간을 지나서 조금 가시다 보면은 곧 부왕동 앞문을 만나시게 됩니다. 여기가 부왕동 앞문이고요. 부왕동 앞문에서 대남문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대남문 방향으로 가는 길은 이제 나월봉과 나한봉을 넘어야 되는데요. 나월봉까지 올라가는 길도 꽤나 가파릅니다. 의상능선 전체적으로 오르막길이 굉장히 가파른 편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풍경이 좋은 곳이 많으니까 풍경을 보시면서 쉬엄쉬엄 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북한산 주능선입니다. 보이는 게 북한산 주능선이어서 다 넘어야 되는 길입니다. 좀 설명해 드리면은 네, 여기가 이렇게 좀 이따 다 넘을 구간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나월봉 부근인데 나월봉은 참고로 비법정 탐방로에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여기서 또 올라가고요. 또 올라오시면은 뒤편으로 이렇게 멋지게 의상능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의상능선은 진짜 멋있어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좀 코스가 오늘 길고 길도 찾기가 힘들어서 설명해 드릴 게 많아서 의상능선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풍경이 좋은 곳이 많으니까 쉬엄쉬엄 가시면 되고요. 쭉 가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탐방로라는 방향인데 이쪽으로 가시면 나한봉이죠. 그 탐방로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나한봉도 예쁘긴 한데 오늘은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상능선의 거의 마지막 고비인 봉우리를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뭐 풍경이 멋있는 곳이 많아갖고 풍경을 보시면서 쉬엄쉬엄 오르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시면 715 봉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대남문까지는 400m 남았는데요. 좀만 내려오시면은 곧 청수동 앞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청수동 앞문이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비봉이나 뭐 비봉 능선과 만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의상봉에서 온 거고 저희는 대남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남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쪽으로 가면 문수봉을 거쳐서 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문수봉을 안 거쳐 가거든요. 제가 의상능선 편에서는 이쪽 문수봉을 거쳐가는 코스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이쪽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는 오르막을 좀 올라가고 그리고 문수봉에서 대남문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미끄럽습니다. 뭐 만약 궁금하신 분은 의상능선 편을 보시고요. 여기서부터 우회로를 할 경우 봉우리 허리 돌고요. 굉장히 완만한 능선을 따라서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용안문까지는 크게 힘든 구간은 없어요. 10분, 20분 정도 오시면은 곧 대남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문수봉을 거쳐서 오시면은 이 성벽을 따라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길이 꽤나 가파릅니다. 네, 이렇게 대남문은 밖에 나가서 보셔야지 대남문의 편액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도 대남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남문에서 대성문까지 가는 300m도 봉우리를 허리 돌아서 크게 힘들 구간은 없습니다. 네,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여기는 구기분소 방향으로 하산하는 거죠. 대성문 방향으로 300m 여기도 한 10분, 20분밖에 안 걸리고요. 굉장히 보시다시피 능선이 편합니다. 곧 대성문에 도착을 하시게 되고요. 대성문은 네, 여기 형제봉으로 가는 길이고요. 제가 형제봉 코스 편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던 코스입니다. 대성문은 대성문 위에
이렇게 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쉬었다가도 되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오른편의 서울을 보시면서 산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벽 너머로 그 서울의 모습이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저런 식으로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온 거죠. 여기가 보현봉이고 여기가 문수봉쯤 될 거예요. 이봉 우리는 허리 돌았죠. 네, 이렇게 업다운이 좀 있긴 한데 업다운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오르막이 있어도 오르막이 길지가 않고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크게 힘들 것은 없는 구간입니다. 네, 가시다 보면은요 계속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을 거치는데요. 네, 여기서는 또 여태까지 의상능선에서 봤던 풍경과는 다르게 네, 또 주능선 방향을 조망을 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재미가 있죠. 네, 여기가 북한산 정상이고 여기가 용암봉이거든요. 그래서 용암문 여기 있어요. 용암문까지는 이 능선을 쭉 타고 가는데 보시다시피 능선이 굉장히 완만합니다. 크게 힘든 구간은 없어요. 좀 가시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가시면은 여기가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망대가 있어요. 제가 맑은 날 서울을 보고 싶을 때 여기를 꼭 가요. 서울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날이 좀 흐렸네요. 예, 지금 보이는 산이 아차산, 그리고 형제봉, 여기는 칼바위 방향이죠. 뒤편으로는 저렇게 북한산 정상부가 보이고요. 여기가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온 거고요. 날이 조금 흐렸는데도 그래도 나름 운치가 있었습니다. 북악산 정상이죠. 그리고 여기가 인왕산이고 남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제2롯데타워가 희미하게 보이네요. 날이 맑은 날 가면 진짜 서울이 쫙 펼쳐져서 정말 멋있습니다. 네, 가시다 보면은 조금만 더 오면 왼쪽으로 북한산 정상이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풍경이 좀 좋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능선을 따라서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칼바위 능선과 그리고 불암산, 저 뒤로 불암산, 그 뒤로 수락산이 보입니다. 중간에 미세먼지가 살짝 껴있는 게 보이네요. 도봉산 모습도 좀 보이고요. 네, 이렇게 계속 북한산성 벽을 따라서 계속 가게 되고요. 조금만 더 오시면은 대성문에서 한 2-30분 정도 오시면은 보곡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곡문은 바깥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써 있고요. 거기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보곡문을 지나서 대동문까지도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좀 반복되는데 여전히 완만한 오르막이고요. 가시다 보면은 여기 칼바위와 이어지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하시면 칼바위 능선을 만나게 되죠. 제가 칼바위 편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보곡문에서 대동문까지는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도 오른쪽으로 서울의 강북이 한눈에 조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서울의 그러니까 종로구 쪽이죠. 네, 성벽을 따라서 쭉 산행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보곡문에서 한 20분 정도 오시면은 대동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대동문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었네요. 대동문의 설명도 볼 수 있고 대동문으로 나가시면은 진달래 능선이나 혹은 소기천 계곡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저희는 현재 대남문, 대성문, 보곡문 이 방향에서 온 거고 용암문까지 1.5km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암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우회하는 길과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우회해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라갔는데 올라가도 뭐 크게 볼 것은 없어요. 여기 뭐 재단 같은 게 하나 놓여 있고 그 뒤로 북한산 정상부의 모습이 보이긴 하나 북한산 정상부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굳이 와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또 크게 힘들지도 않아서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가시다 보면요 동장대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동장대는 예전으로 치면 뭐 사령부 이런 데라고 해요. 여기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휘관이 사용하던 곳이래요. 장대라는 뜻이. 그래서 남한산성에도 수어장대라고 해서 장대가 있죠. 몇 개의 장대가 좀 더 있다고 합니다. 네, 동장대를 지나서 또 산행을 진행을 하고요. 용암문까지는 내리막이 완만하게 이어집니다. 약간의 오르막도 있지만 크게 힘들지는 않고요. 서울 강북 지역을 보면서 산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 도봉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수락산의 모습과 그리고 불암산의 모습이 보이고요. 강북 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저 뒤로 나차산이 보이네요. 이거는 불암산의 모습이죠. 북한산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의상능선에서 대남문까지는 북한산의 서쪽, 그러니까 고향 방향을 보고요. 그리고 대남문에서 보국문까지는 서울의 북쪽, 그러니까 종로구 방향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대동문을 지나서 용암문까지는 서울의 강북구를 보게 됩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뭐 연신내 방향, 이쪽은 종로구 평창동 뭐 이 방향, 이쪽은 노원구 방향. 이렇게 보게 돼서 서울의 북쪽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어서 또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좀 추천하는 코스예요. 네, 계속 산행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완만한 오르막 내리막을 한 두어 번 겪다 보면은 곧 이렇게 용암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용암문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성벽에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여기를 그렇게 올라가진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용암문은 이쪽으로 하산을 하면은 용암문 공원 지킴터는 도선사죠. 예, 도선사 방향으로 하산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저희는 백운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백운대 방향으로 1.5km는 한 4-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반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오르막이 좀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딱히 볼 것은 없고요. 노적봉까지는 크게 볼 것은 없습니다. 한 600m 정도 오시면 곧 노적봉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노적봉에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조금 길이 험해요. 네, 보시다시피 좀 험한 구간이고요. 좀 올라가시다 보면은 이 부분도 꽤나 풍경이 좋은 곳입니다. 네, 저기가 원효봉이고 염초봉. 네, 이 길을 따라서 가셔야 되고요. 가시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백운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백운대의 모습이 정말 위험 있게 보입니다. 네, 백운대 정상의 모습이죠. 태극기와 그리고 몇몇 분이 사람이 보이네요. 네, 백운대를 바라보시면 산행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그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오는 길과 만나게 됩니다. 그냥 보통은 북한산성 계곡길을 따라서 올라오시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백운대 방향으로 100m 정도 가파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가파르게 올라오시면은 백운대 앞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백운봉 앞문이고요. 저희는 이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용암문 이쪽에서 온 거죠. 그래서 여기 12, 16성문 정도는 성문을 인증하기 때문에 일로 올라가시면은 백운대 정상인데 한 300m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꽤 가파르고 그렇게 험한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종주하면 힘들기도 하고 여기가 좀 사람이 많아서 오래 걸리잖아요.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안 갔다 왔어요.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왔던 길을 따라서 100m 정도 가파르게 내려오시면은 아까 저희가 합류했던 길입니다. 아까 여기 대동문 쪽에서 왔었는데 이번엔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방향으로 한 1.5에서 2km 정도 한 4-50분을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여기가 나중에 힘도 빠져갖고 무릎에 힘도 없어서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는 구간이고요. 정말 굉장히 가팔라서 내리막길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특히나 특별히 볼 것도 없어서 네, 좀 지루한 구간이 되겠고요. 그렇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를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계곡도 좀 만나게 되고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원효봉이 보이는데 이미 나는 원효봉보다 낮아져 있는데 계속 내려가면 짜증이 납니다. 저길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얘는 내려보내기만 하나, 저길 어차피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라는 짜증이 나게 되고요. 이렇게 백운동 앞문에서
한 1.7km 정도, 한 3, 40분 정도 내려오시면은 원효봉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원효봉까지는 600m 정도인데요. 600m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사가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그냥 평균 정도 한 2, 30도의 경사가 그냥 쭉 이어지는데 그냥 계속 오르막인데요. 이미 체력이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여기가 좀 힘듭니다. 400m 정도 오시면은 북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북문은 앞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은 6개의 대문인데 여기만 대자가 안 붙은 게 그래서 여기는 잘 안 썼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앞문들보단 좀 큰데 또 이렇게 누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와 같은 게 없죠. 네, 여기서 북문에서 이쪽으로 하시면 효자비 쪽으로 가는데 저희는 원효봉 방향으로 200m 정도 올라가야 되고요. 원효봉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뒤편으로 풍경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풍경을 보시면서 쉬엄쉬엄 올라가시면 되고요. 아까 원효봉 갈림길에서 2, 30분 정도 오시면은 곧 원효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유, 저도 많이 지쳤네요. 산행 속도 많이 느려졌네요. 원효봉에 올라서면 보이는 모습이고요. 북한산 정상부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보시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왔던 길이 한눈에 쫙 펼쳐집니다. 북한산 주능선과 그리고 의상능선의 모습이 보이고요. 저기 보이는 능선들을 다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도착을 하시면은 오르막길은 끝이 납니다. 저도 두 번째였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꽤 힘들더라고요. 저 뒤편으로는 도봉산 오봉의 모습도 좀 보이고요. 여기서 앉아서 여기쯤 오시면 전 처음 했을 땐 좀 힘들었거든요. 해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저 힘든 길을 다 왔구나. 스스로가 좀 대견한 순간이고, 네. 또 이렇게 자신이 체력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이쯤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긴 진짜 풍경이 좋아요. 풍경이 진짜 사진이 예술로 나옵니다. 근데 자세한 거 원효봉 편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네, 이게 북한산 정상부 방향, 그리고 이게 의상능선 방향이죠. 이렇게 의상능선을 넘어서 갔다 온 거죠. 그리고 고양이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원효봉에 고양이가 좀 많습니다. 사람을 전혀 안 무서워해요. 쳐다봐. 인간아, 먹을 거 내놔라. 안 그러면 꺼져라. 얘 귀 까딱이는 게 너무 귀엽네요. 고양이 너무 귀엽네요. 네, 원효봉까지 보셨으면은 좀 이제 효자리 방향으로 하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1.6km 한 3,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좀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암릉을 하나 넘어야 돼요. 진짜 여기가 진짜 마지막 오르막입니다. 요건 한 10m밖에 안 돼요. 근데 올라가시면은 지금까지 봤던 풍경이랑은 조금 봤던 그러니까 도봉산 방향이 저쪽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선 도봉산 방향이 잘 보이죠. 네, 여기가 진짜 멋있어요. 의상능선 방향도 좀 보이고 여기서부터 하산하는 길도 꽤나 가파른 편입니다. 여기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방향도 보이고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저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15km, 16km를 돌아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힘든 여정입니다. 8시간, 9시간 정도 걸리는 여정이고 그 여정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날라다니는 저 새가 지저귀는 소리인데 근데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고요. 꽤나 가파른 길을 내려와야 합니다. 원효봉에서 한 1km 정도 내려와야지 곧 마지막 성문인 서안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서안문이고요. 16성문 종주 중에 마지막 선문입니다. 서안문을 지나서 하산을 쭉 하시면 되고요. 서안문 지나면은 경사도 완만해지고 크게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효자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원효봉 방향에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차를 픽업하실 분들은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로 가야 되는데 차를 뭐 그렇게 굳이 픽업하실 필요 없는 분들께서는 그냥 이 북한산 둘레길로 나가시면 한 5분 10분만 나가면은 큰 길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버스 타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00m는 평지고요. 이렇게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둘레길 따라 걸으시다 보면은 다시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계곡길로 빠지는 길이고 아까 출발할 때 이쪽으로 여기 포장도로 있잖아요. 그 길로 출발해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오셔갖고 차량을 회수해서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북한산을 한 바퀴 크게 도는 북한산 16성문 종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북한산 16성문 종주는 뭐 서울에서 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서울 북쪽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을 뿐더러 북한산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코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주인 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어느 정도 등산에 익숙하고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